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로 약 3년 6개월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를 잠시 비운 사이에 이번에도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서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소식까지도 묻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관심이 없다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도 어려운 언론 환경이니까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문 대통령께서는 한일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또 어김없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국제법상의 규정에 맞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아베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측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확실히 밝히셨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엊그제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식었다. 한일 민간 교류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맥주 수입량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9월에 비해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11월 맥주 수입 금액은 12만 2천 달러로 불매운동 전 시점인 6월 수입액 790만 달러에 비해선 아직까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맥주 수입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일본 맥주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힌데 맥주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일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 올해 안에는 양국 간 갈등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들도 만나고 문제가 술술 풀리면 맥주도 마시지 않겠냐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런 소리는 어림도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본에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수출 규제를 풀고서 7월 이전의 수준으로 모든 걸 되돌린다고 해도요. 그거는 불매운동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닌가? 아베 총리가 광화문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어도 일본 맥주 팔아줄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더구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요. 심지어 아베는 한국 측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렇게 배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슬금슬금 일본 맥주를 더 수입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단 것이죠. 게다가 엊그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요. 얼마 전에 있었던 OECD 조선부 회에서도 우리 한국 조선업 발전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으면 국제적으로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일본이 만들자는 규제를 시도조차 못하게 물거품을 만들었단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는 한편 소부장 산업의 예산을 더 확대해가면서 소재 국산화에도 힘쓰고 있고요. 그걸로도 모자라는 부분은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 소재 산업이 발달한 나라와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며 수입처 다변화까지도 힘쓰고 있어요. 더구나 얼마 전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왔는데 에릭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사브, 스카니아, 스포티파이 등 스웨덴에서 배출한 글로벌 기업 60여 개사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총출동해 그것도 2박 3일 동안을 우리 한국에서만 단독 일정을 소화했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스웨덴이란 나라는 19년 8월 기준으로 봐서요. 인구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1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지만 2018년 GDP 기준으로 보면은 5,510억 3천만 달러로 세계 23위 수준의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다 1인당 GDP 수준은 57,232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스웨덴이란 나라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케아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스카니아나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판매할 정도로 기술력도 우수한 나라라는 건데요. 이번에 스웨덴에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와서는 한국과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서 아스트라제네카 MOU를 비롯해 총 5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특히 스웨덴 경제사절단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제약이나 항만 등 제조 서비스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앞에서 말씀드린 5건의 MOU 내용이 아주 대박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스웨덴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에서는 내년 2020년부터요. 앞으로 5년간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서 총 7,3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스웨덴 SF 마리나 컨소시엄에서는 골든하버 개발 사업,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역 개발 사업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8천억을 투자한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와 임팩트 코팅스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 협력과 두산 인프라코어와 스카니아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엔진 공급 등을 위해서 MOU가 체결이 됐다고 하니까 2박 3일 동안의 성과라고 하기엔 굉장히 성공한 바이코리아가 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 사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따르면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긴밀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상호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한 스웨덴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는 스웨덴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 구성원과 교류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에이프로젠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또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만 벌써 5개의 신생 유니콘 회사를 탄생시키게 되면서 총 유니콘 기업 수가 11개로 독일과 동률로 세계 5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더구나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유니콘 기업이 5개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 하는 소리는 헛소리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조하는 이 유니콘 기업도 유니콘 기업이지만 앞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1,000억 규모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벤처 1,000억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벤처 1,000억 기업들이 고용하는 인원이요. 22만 5,422명으로 세계 순위로 따지면 2위급 규모라고 하고요. 매출도 134조 원으로 세계 순위로 4위급이라고 하니까 매출 규모에 비해서 고용 규모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처가 다변화되지 않으면 일본한테 뒤통수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생산품이 어느 한쪽으로 몰려도 문제고 우리 경제 규모가 어느 한두 개의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도 4강 외교에서 벗어나 다자 외교를 펼쳤고 수출도 그에 따라서 신남방 정책이나 신북방 정책을 펼치며 여러 나라로 바꾸고 수입도 그동안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만 의존하던 걸 여러 나라로 나눠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서 여러 기업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여러모로 통일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착착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독일이나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랑 스타트업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걸 보면은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일본이란 나라는요. 유니콘 기업이 고작 3개밖에 없어서 세계 15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장 절차를 가져서 그렇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 평가는 일본 사회 특유의 경직성과 관료주의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일본 언론의 태도를 보면은 일본 정부에서 방향성을 전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도를 해대는 인상이 강하죠. 물론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각자의 지지 기반의 바탕을 두고서 보도를 하니까 그렇지 정부에서 딱히 보도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언론이 그걸 또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땐 어느 나라에 가서는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색깔이었다 하면서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더니 신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는 무슨 외교적이나 경제적 성과를 냈을 때 아주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 거기에다 또 자한당에서는 엊그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익을 위해선 일본의 고개를 숙이자는 말까지 했었죠.
참 일본이란 나라는 일본 특유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이 과속화되면서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걸 자한당 의원들만 모르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